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개청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문을 연 강원도 글로벌 본부가 개청 2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최대 성과는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시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시군과 좀 소통을 좀 강화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이외에 시군이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또 정책을 좀 새롭게 수립하는 그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수소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해 내년 하반기까지 강릉 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한 뒤 동해시의 수소 특화단지가 구성되면 동해시로 조직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규제가 풀린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7,139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국내 1위 관광지로 올라선 강원도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강원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양양 서핑 페스티벌과 가을에 국제 서핑 대회를 개최하고 동해선 관광열차와 연계한 1박 2일 테마형 여행 상품도 선보입니다. 최근 양양에 대해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부산의 구청장 건도 그렇고 작년에서부터 이제 인구 해변 쪽으로 그런 게 많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해 경북 어업인들과의 조업 분쟁을 해수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해소했고 올해 대구 금어기 조정으로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조업 금지 구역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어업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업 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목표는 연내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법이 개정되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는 제2청사 건립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2청사에 대한 행정 수요가 급증하기 전까진 당분간 현재의 강원도립대 건물을 사용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 고성 양양지역위원회가 김진아 양양군수 2심에 대비한 이장협의회의 탄원서 모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 주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이장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공문서를 전달하는 행정복지센터 우편함을 통해 군수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도 문제 삼아 성비위와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 군수가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 생활을 했고 주민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받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폐기물 규제가 해소된 석탄 경석 산업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강원특별법에 관련 특례를 반영하고 특례 신설 이후 석탄 경석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산업적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석탄 경석 관련 산업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8월 중에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을 열어 관련 전문가들이 석탄 경석의 기술적 활용성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할 예정입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우려에도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운 강원도에서는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기업들 사이에서 AI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도균 기자가 AI로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업 기업을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공유 오피스, 창업기업 입주공간 한켠에서 홍보 플랫폼을 운영 중인 이 업체는 대표를 포함해 직원이 단 3명뿐입니다. 그런데도 수천 명의 인플루언서를 고객사와 연결하고 고객사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덕분입니다. 고객사 홈페이지 주소만 입력하면 제품과 콘셉트에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 개발자부터 인플루언서의 특성을 분석한 뒤 섭외 메일을 써서 하루에 1만 건까지 발송하는 마케팅 담당자까지 모두 사람이 아닌 AI입니다. AI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개발까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10명까지 AI가 핸들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대표는 AI가 없었다면 강원도에서 이 홍보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수도권에 비해 강원도는 개발자나 기획자 등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 출신 강원 창업자 55%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력 채용 문제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인력 해소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각종 서류 작업을 해서부터 시장 조사, 그다음에 각종 제안서 이런 백오피스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지난해 구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신생 창업 기업 100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AI를 도입했고 40% 이상의 기업이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적은 인력과 자본으로 성장해야 하는 창업 기업에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고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회수됩니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곳처럼 집합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부담 경감 크레딧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기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모두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청구되는데 크레딧을 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시장은 냉난방을 해요. 아침에 이제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8시 8시 반부터 이렇게 에어컨을 틀고 이러기 때문에 작은 가게, 5평 가게 이런 가게들도 지금 한 달 관리비가 근 50만 원 돈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관리비로라도 납부를 할 수 있으면 또 전통시장 특성상 60대 이상 점주들이 많은데 이 경우 4대 보험으로 내는 비용이 한 달에 건강보험 1, 2만 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주의 경우 자유시장 480여 개 상가를 포함해 남부시장, 북원상가 상인들까지 같은 처지입니다. 상인들은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고 국회의원까지 면담하며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깊이 고민을 하지 않고 지급 방식 등을 처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와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크레딧을 쓸 수 없는 점포 대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법적인 사용법까지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담 경감 크레딧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안에 사계절 복합 해양 레저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8월 8일과 9일 양양 서핑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프로 선수와 외국인 참가자가 함께하는 국제 서핑 대회가 4개 서핑 해변에서 9월에서 10월 중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력해 체험, 음식, 숙박을 통합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바다에서의 회복과 쉼을 중심으로 해양치유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해선 열차와 연계한 1박 2일 테마형 여행 상품도 8월부터 선보여 해양 레저 체험, 지역 로컬 콘텐츠를 결합한 4개 코스가 운영됩니다. 강원도가 속초항 환동해 크루즈 중심지 조성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탈리아 코스타 크루즈, 미국 콜랜드 아메리카 등 세계적 선사가 모두 26회 속초항 입항을 확정했고 올해 5월과 6월 사이에는 초호화 크루즈 시닉 이클립스 2호가 처음 입항해 럭셔리 관광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관광 붐 조성을 위한 도민 크루즈 체험단은 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강원도민 30% 특별 할인 이벤트가 추가 진행 중입니다. 강원FC가 어제 강릉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K리그1 24라운드 경기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고 8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강원은 전반 29분과 후반 37분 득점을 허용했지만 후반 5분 김대원, 후반 종료 직전 홍철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리그 8승 6무 10패를 기록한 강원은 김천에 패한 제주를 끌어내리고 리그 8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강원은 8월 9일 저녁 7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김천 상무와 리그 25차전을 치릅니다. 태백시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태백시는 9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과 취미,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는 꿈탄탄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에서 7개 분야에 401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속초시가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사업의 보증 재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4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속초시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15억 원 대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초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특별협약으로 도내 최초로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도 30% 이상 확대해 8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동해시가 지난해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291억 원의 경제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하키와 유도 등 6개 종목에 4만 8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하반기에 비치발리볼과 프로볼링 등 전국 단위의 대회 18개를 새로 개최해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스포츠 관련 체류 인원에게 환영 오찬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소비 쿠폰 조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 촉진 주간을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